김종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암이 잘 보이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암의 창업 이념과 싱킹 빅 역사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1시간 정도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공유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 또 어느덧 1월이 막 지나갔네요. 오늘은 이제 2월 1일이고 또 MBM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고 또 아메이 회사의 어떤 그 창업 이념하고 또 우리 싱킹빅이 어떻게 해서 또 시작됐는지 이러한 내용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 리치와 제이 두 분이 계시는데요. 리치와 제이의 두 만남과 파트너십이라는 게 있는데 제이벤핸들 회장님이 16살 때 아버님으로부터 이제 그 자동차를 한 대 선물을 받아요. 그런데 리치 디보 사장님은 자전거로 통학을 하는데 마침 제이벤핸들 회장님하고 리치 디보 사장님은 그때 학생인데 같은 마을에서 이제 통학을 하니까 이 리치 디보 사장님이 제이에게 25센트를 주급으로 해서 어, 자동차 기름값을 주겠다. 대신 나를 등하교할 때 좀 태워달라. 그래서 오케이 해서 이제 두 분이 파트너가 된 거죠. 그 이후에 두 분은 공군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은 만 16세가 되면은 운전 면허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세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6세 때 이제 여름 방학 때 이 아르바이트로 제이하고 리치가 한 1000km 정도 되는 미국 미시간에서 시카고 서쪽에 미네소타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 트럭을 두 대를 배송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배송하다가 이제 펑크가 나가지고 이 그거를 이 바람을 넣는데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두 학생이 젊은 학생들이 돈이 아까워서 이 손으로 하는 펌프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해서 이제 어렵게 차를 두 대를 갖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면서 또 이제 여행도 하고 그래서 이 좀 약간 여행을 두 분은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군에 또 입대를 해서 리치드 보사에 같은 이제 저축을 해요. 돈을 이제 저축을 해서 제베랜델 회장님이 먼저 이제 공군을 이제 제대를 하고 개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비행 조종사, 뭐 훈련소 같은 또 식당, 레스토랑 이런 거를 할 때 그때 돈으로 한 900불 정도를 자기 이제 아버님한테 얘기를 해서 리치드 보사장님 제 친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돈을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비행조종사 훈련소나 뭐 식당 이런 걸 다 정리하고 또 이제 남미로 이제 여행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범선을 이제 하나 이렇게 사서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이제 젊었을 때 20대 이제 초반이니까 굉장히 그 모험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트 운전할 줄도 모르는데 그 책을 보면서 운전을 배웠고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그 지도 해상을 볼 줄 몰랐기 때문에 쿠바 앞에서 그 늪에 빠진 거예요. 늪에 빠져서 나오다가 뭐 이 배에 뭔가 이제 물이 새기 시작해가지고 그 밤에 이게 뭐 SSO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살아는 났는데 자기들이 타고 내려왔던 그 배들을 이제 침몰했어요. 그 침몰하고 또 침몰하고 나서도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들이 원했던 남미를 이제 계속 투어를 합니다.
남미에 이제 뭐, 거기 보면은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데도 계속 투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행을 마치고, 이제 23세 때, 그, 이제 다른 또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때 마침 JBL 랜들 회장님의 먼 삼촌이 와서 뉴트리라이트라는 그때 당시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제 알려줘요. 그래서 더블 X 판매를 리치와 제이가 두 분이 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1949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 암에 오픈하기, 10년 전에. 그래서 10년 동안 열심히 잘 했어요. 그런데 뉴트릴라이트 회사의 창업자하고 칼렌버그 박사님하고 거기에 이제 판매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 뉴트릴라이트 회사의 화장품을 런칭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간의 어떤 이권 다툼이라고 해야 되죠. 뉴트릴라이트 회사에서는 우리가 하겠다. 근데 이제 또, 그 회원의 그 리더는 우리가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1935년 이 리치와 제이가 한 10분 정도를 시카고에서 모여서 탁상회의를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회사를 시작하자 해가지고 그 뉴트릴라이트에 있는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절대 얘기 안 하고 리치와 제이의 그룹들 리더들하고만 이제 얘기를 해서 1959년에 LOC라는 이 생분해 유기세제를 가지고 아메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이제 근데 이 파트너십의 특징이 뭐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 의견이 서로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의견이 다를 때 그 다른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하나의 의견으로 이제 통일이 되면 그 다음에는 모든 에너지를 그 한 의견에다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치드 보스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공장에 있고 제이벨 에너지 회장님이 이제 다른 지역에 가 있을 때 그 직원들이 제이벨 앤들 회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갔는데 리치드 보스 사장님이 그 직원에게 내가 얘기했다고 하면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라. 그래도 만약 리치드 보스 사장님이 계시면서 그 일을 직원에게 다른 방법으로 일을 시켜도 제이벨 앤들 회장님이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문제가 이제 그러한 결정이 나서 일을 했는데 일이 매번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 뭐가 잘못됐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에 다시 봐라, 내가 그때 이렇게 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과거의 어떤 갑론을박을 다시 끌어온 게 아니라 그때 일어난 문제점을 두 분이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이제 그분들의 이 회고록에 나와요. 그게 이제 파트너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메이도 보면 리더들하고 또 스폰서하고 또 파트너하고 또 이 파트너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의견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결했다라고 리치와 제이 두 분이 파트너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는 그 자제분들 제이 베넨드 회장님의 큰 아드님 스티브 베넨드 이분이 회장직을 맡고 계시고 리치디보 사장님의 네 번째 아드님 덕디보 사장님이 사장인 직분을 가지고 있어 공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비누를 팝니까? 한 청중의 질문에 답을 리치디보에서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누를 사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블 X가 뉴트릴라이트 더블 X의 처음에 굉장히 그 초창기에 판매가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1949년에서 1959년 10년 동안 리치와 제이벨 앤델 회장님이 더블 X 비타민을 판매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의사들은 하루 삼시 세끼를 잘 먹으면 됐지 추가로 왜 비타민을 먹어야 되느냐 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대요.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 설명을 해서 이제 소비자가 이제 구매를 할 결심을 하고 의사에게 물어보면 절대 사지 못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도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칼렌보그 박사님이 이제 그 식물학 박사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그 소비자들에게 설명을 해도 이분들은 더블 X를 구입을 하지 않는데 미시간의 한 여성분이 자기가 이 더블 X를 먹고 거의 그 평생 자기가 힘들어했던 그 질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이제 그 뉴트릴라이트 회사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었거든요. 편지를 거기다 편지를 써서 내가 이렇게 해서 당신 회사의 제품 더블 X를 먹고 건강이 이렇게 좋아져서 이 제품에 내가 신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제품을 내 주위에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데 나에게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렌버그 박사님이 좋다. 그러면 당신이 한번 이 제품을 좀 이 도매상은 아닌데 한번 당신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그 전달을 한번 해주면 좋겠다. 대신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랬는데 칼렌버그 박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제품을 직접 만든 박사보다도 그걸 먹고 체험한 그 미시간의 미시간의 여성이 더 세일을 잘한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 입소문을 내서 판매하게 하는 방식이 그때 이제 세팅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에메랄드 레그 정도, 그 정도 한 3레그. 그리고 25명에게 더블 X를 판매하면 그 다음에 사람을 후원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뉴트라이트 회사에서는 이 후원할 수 있는 후원 권한을 주지 않고 25개의 더블 X를 구매해서 소비자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은 어느 정도 세일 능력이 되니까 사람을 후원해서 키워도 된다. 이제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아메이가 1959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누구나 제품을 살 수가 없었고 DD, 다이렉트 디스트리뷰터라고 지금은 플래티늄인데 플래티늄 이상 된 사람에게서 구매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넓으니까 미국 거기에서 개인을 다 보낼 수 없고 지역별로 DD가 있으면 DD가 그 한 달에 구매를 모아가지고 그 그룹의 전체의 주문을 받아서 이분이 일괄로 주문을 하면 본사에서는 그 DD 그룹 단위로 일괄해서 전 제품을 보내니까 택배를 한 번만 보내도 되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식으로 미국도 아메리카가 이제 바뀌었죠. 제이베랜드 회장님이 부연 설명을 했는데 암에 있는 모든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라고 했어요. 생필품의 경우에 신규 회원의 수요를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누구나 사용하는 거니까 고객에게 제품의 필요성을 확신시킬 필요도 없지요. 그러니까 세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만 하면 되는 굉장히 뉴트리라이트에 이제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수요는 이미 사방에 존재하고 회원들은 단지 이 제품을 이미 마트에서 사다 쓰고 있기 때문에 품질이 좋고 가성비가 좋으면 누구든지 사용하는 거죠. 회원에 가입하시면 더 좋은 제품을 더 싼 값에 드리겠습니다. 또한 배달도 해드리고 개인적인 서비스도 제공하며 만약 만족하지 않으면 환불해 드리죠 라고 말하면 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정말 해볼 만하지 않나요? 제이베랜드 회장님이 아마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필품 판매는 전문적인 제품을 파는 천재적인 세일즈맨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아메가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업의 기회를 주고자 누구나 필요한 세제로 시작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리치드 부사장님 창업자를 제가 이제 만났고요. 저희 자녀들도 리치드 부사장님을 이제 만나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이베랜드 회장님하고도 제가 사진을 이제 찍었고요.
아메 창업자 리치 디보스 사장님께서 쭉 해놓은 말들 중에 이게 이제 뭐 한 시간 정도 내용인데 제가 간추렸어요. 믿음에 대한 건데요. 리치 디보스와 제베렌드 회장님의 가족은 신에 의해서 창조됨을 믿는 가족들이라고 했어. We are believed to created by God 그랬어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약간의 재물을 물려받아 그 재물은 책임지고 잘 관리하고 나누는데 최선을 다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아메의 책임은 우리 회원들의 LOS를 보호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등을 책임지기에 다음에 8가지 원칙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녹음도 됐고 후세에게도 계속 이거를 티칭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고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그 시기를 이겨내는가로 그 사람의 숨은 능력을 알아냅니다. 라고 했어요. 첫 번째, 아메이 사업은 누구나 시작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삼성을 들어가도 LG를 들어가도 뭐 현대를 들어가도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회사도 다 조건이 있고 하다못해 아파트에서 경비를 해도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모두 다 매년 재갱신을 해야 한다는 거. 그거는 이제 뉴트릴라이트 회사에서는 이 재갱신 제도가 없어서 한 번 가입한 멤버가 너무 많이 사장돼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때는 다 손으로 수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을 때거든요. 이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네트워크가 많이 발전했는데 그리고 이제 현금으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용을 하면은 매출액은 많은데 누군가가 그 신용 불량이 되거나 누군가 신용을 지키지 않으면 부도가 나기 시작해서 회사도 이제 힘들어지면은 결국 보너스를 못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상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기본 컨셉이에요, 이 회사가. 그리고 2차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는 해당 기준이 있는데 패스업이라고 그래서 이 사이드 400 이상인 사람들에게만 400만 PB 이상들에게만 보너스를 제공하고 아니면은 그 이에 스폰서에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상속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상속이 지금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들에겐 유리하죠. 그리고 회원을 가입시켜도 그에 대한 보너스는 없다고 했어요. 회원을 1000명을 시켜도 회원 1000명 시키는 거 해가지고는 보너스가 없다. 미 세컨 유 퍼스트인데 그게 뭐냐면 이 보상의 그 개념은 누군가에게 성공, 그러니까 누군가의 수입을 창출시킨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여러분에게 보상이 주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막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의 파트너들이 먼저 수익 창출이 됐을 때 거기에 상응해서 나의 수입도 창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사랑, 그러니까 봉사, 뭐 헌신 이런 것들이 우리 아메에서는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 도와주는 그 도움에는 원칙이 있어요.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 거지 돕지 않는 사람을 일부러 이렇게 가서 돕는 그런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굉장히 아메에서는 중요합니다.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공의 지혜를 주고 성공의 어떤 에너지를 주는 거죠. 시작점이 다 0%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3%에 시작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도 나도 다 0%에 시작하고 이거를 바닥에서 시작하는 사업, 그래서 그라운드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 60, 70년 동안 증명된 성공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프로븐 시스템이라고 저희 창업자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8가지가 가장 기본 모토다. 그래서 이거를 녹음을 시켜서 후세들에게 계속 이거를 우리가 전달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 갈 거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다. 그렇게 이제 리치 비고사님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창업 이념 4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뭐 여러 번 들으신 분도 있고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영어로는 freedom, family, hope, reward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인데 이 자유는 봉건사회에서 노예 계급에서 노예 신분을 벗어나는 것 이런 것을 자유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같이 자유로운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 삶의 어떤 그 레벨을 바꾸는 거, 이 어떤 그 삶 자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자유. 그런데 자유에 구속되는 민족들이 아직 있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주, 이주 자유도 없고 뭐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여기서는 아메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사업, 그러니까 프리 엔터프라이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메에서는 이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두고 자유는 또 책임도 따릅니다. 책임도. 그러니까 크게 성공할수록 책임도 크다. 그런 그 리치드 교사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유, 가족, 희망, 보장 하나하나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유는 프리덤이라고 얘기하고요. 자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고 또 무엇인가를 이룩하는데 있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 속성 중 하나라고 했어요. 자유로운 삶, 직업의 자유, 거주의 자유, 이동의 자유, 시간의 자유, 재정의 자유 등등 많은 자유가 있겠죠. 자유는 우리의 목적과 의미 있는 삶을 가능케 해주며 또한 자유는 책임을 동반합니다. 그 장길산이라는 옛날에 내가 드라마를 봤는데 장길산이라는 사람이 누구나 평등하게 실력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 세상을 꿈꾸다가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꿈이 뭐였냐면 평등한 사회, 누구라도 자유롭게 능력에 따라서 대우받는 사회. 그때는 이제 뭐 평민도 있고 상놈도 있고 양반도 있고 막 그런 사회거든요. 그래서 그 장길산이라는 사람은 성공을 못했지만 그거를 부르짖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 만큼 이 이대한 그게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자유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을 물론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자유를 인정하며 지지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유를 좀 더 느낌 있게 하면은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외쳤던 유관순 누나라고 해야 되나 언니라고 해야 되나 그 일들이 사건들이 바로 자유를 외친 국민의 봉기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태동됐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모여있던 사람들이고요. 한 영화에서 제가 봤는데 좀 감동스러워서 이 장면을 제가 가져왔어요.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부속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 일단 조공을 바치고 이제 그런 국가인데 자유를 위한 농민 이제 봉기를 한 거예요. 농민들은 총도 없고 칼도 없고 굉장히 이 무기가 좀 조악하죠. 무기가 제대로 없는데 이 사람들이 정규군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보다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영어로 뭐 Son of Scotland, I'm William Wallace 해가지고 막 외쳐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근데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지금 우리가 싸우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인들이 우리의 목숨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의 자유를 취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도망가면 당분간은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침대에서 의미 없이 죽을 것입니다. 그 의미 없는 죽음 앞에서 다시 오늘로 오고자 해도 올 수는 없습니다. 기회는 바로 지금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은 영원히 자유를 잃을 것입니다. 자유를 위하여 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외쳐. They will never take our freedom.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말에, 영화에서 이 말에, 거기에 이제 꽃갱이나, 낫이나, 이렇게, 삽이나, 이런 것들을, 이 창이나, 이런 걸 들고 있는 사람들이 쭈삣쭈삣해서 도망가려다가 다시 힘을 내요. 가지고 이제 다시 싸우거든요. 그게 바로
자유를 위한. 그래서 지금 아메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자기하고 이제 초창기에는 좀 아메이가 이렇게 빨리 또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다음에 되돌아서면 5년, 10년 있다가 다시 오늘로 돌아오고 싶어도, 예, 그때는 이제, 오늘의 어떤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이런 미래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러한 의미를 잘 프리덤에서, 느껴봤으면 해서 이 영화를 제가 가져왔고요. 패밀리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어, 자, 이 로또 100억짜리가 당첨되는데 여러분의 아들이 당첨되는 게 좋아요? 옆집의 아들이 당첨되는 게 좋아요? 그 패밀리거든요. 예, 패밀리. 예, 패밀리. 그러니까 가족이래, 가족. 이 가족. 근데 우리 아메에서는 가족 비즈니스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시작했고 이제 정은진 사장님이 아메를 반대를 했는데 그거하고 전혀 묻지를 않고 저희가 이제 여행을 첫 번째 가게 되는데 부부 여행 티켓을 줘요.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쌍용 자동차에서 이 모토쇼 동경에 갔을 때는 저 혼자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도요타 자동차도 견학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아메이는 무조건 가족 그리고 이제 패밀리라는 개념으로 해요. 그래서 부부는 한조예요. 부부는 한조.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핀을 성취하면 부부가 동시에 인정을 받는 그게 우리 아메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구조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가족이고 그러나 가족들은 각자 다른 직업 때문에 함께 하지를 못하죠. 근데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있어요. 미팅도 같이 다니고 또 뭐 제품도 같이 이렇게 의논할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같은 방향을 갈 수가 있고 또 SP 도전도 같이 할 수 있고 플래티넘 도전도 같이 할 수 있고 다이아몬드 도전도 같이 할 수 있고 우리는 가족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인간관계를 경험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들을 터득해 나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핵가족이 되면서 굉장히 가족들 간에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가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메를 통해서 또 소통이 더 원활해진 그런 가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은 삶에 필요한 일련의 가치들과 한 개인의 성장에 필요한 기틀을 마련해 준다고 했어요. 아메이는 가족을 존중하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이렇게 홈 그러면 좀 스윗한 이렇게 좀 안락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안락함, 뭐 행복함, 뭐 편안함, 사랑함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아메는 가족들의 꿈들을 공유할 수 있으며 싱화를 공유하고 한 팀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을 이을 수 있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홈이에요. 패밀리. 호프, 희망. 이 희망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한국의 40대들이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년이 가까우고 정년 이후에 뭘 해야 될지 굉장히 불안한 스트레스가 엄청 많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장병도 많고 고혈압도 많고 40대들의 스트레스성 그런 것들이 질병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직장인들. 예, 그런데 미래가 희망적이면은 그런 게 별로 없죠. 예,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 사고가 났어. 그런데 큰근히 차도 샀고 또 월급도 막 짜투리 해가지고 사랑했는데 뭐 한 달에 뭐 차 사고 난 게 뭐 한 500만 원 정도 어떤 변상을 해야 된다거나 뭐 차를 수리를 해야 돼. 그러면 엄청 스트레스 받죠. 그런데 그 차를 갖고 있는 주인이 한 달에 한 1억 정도씩 돈이 들어와 건물에서. 그러면 한 500 정도 차 사고 난 거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떠한 일 상황이 나를 스트레스 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희망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은퇴 후에 할 일이 있어. 나는 은퇴 후에 수입이 나올 때가 있어. 나는 은퇴 후에 나는 평생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이 이제 희망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암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인생을 적극적으로 변화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희망이고, 자신만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에 목표를 설정하고 또 목표 달성이 가능한 이유, 또 바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고 했어요. 20대에 주어서 90대에 땅에 묻힌다 그랬어요. 꿈이 20대에 사라지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삶으로 하지 않고 죽었다고 하고 묻히는 것을 90대 묻힌다고 하죠.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누구에게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했어요. 이런 거죠. 5년 후에 추가 수입 용돈 50만 원. 저에게는 굉장히 가슴 설레는 일이었거든요. 이거는 와이프 허락받지 않고 내가 개인으로 충분히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죠? 이게 리치디보 선생님 강의를 끝나고 무대를 내려오는데 한 여성분이 와가지고 옷자락을 잡고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너무 행복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우리 딸에게 그동안 거기는 이제 이렇게 남들이 입다가 버린 옷, 남들이 입다가 신다가 버린 신발, 남들이 막 쓰다가 버린 뭐 가방 이런 게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굿윌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굉장히 저렴하게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만 딸에게 계속 줬는데 자기가 플래티넘 되고 보너스를 받아서 새 옷을 사주고 새 가방을 사주고 새 운동화를 사주고 그 새 가방, 새 옷, 새 운동화를 신고 이 스쿨버스로 뛰어가는 뒷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당신에게 고마웠다. 그런 얘기를 그 여성분이 했다고 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꿈이고 이게 희망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대물림 중에 제일 악질이 이제 가난한 대물림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메이는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자긍심, 누구를 도와서 정말 뭐 이 초창기에 저와 같이 암해하는 분들 중에 도저히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들은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때 당시에도 30년 전에도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서 결혼을 했지만 우리는 우리 2세가 이렇게 가난한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불행하니까 애를 낳지 말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이아몬드가 되고는 너무 세상이 다르게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2명이나 낳았거든요.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회를 공유함으로써 누군가의 삶이 바뀌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메에서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이 되면 매년 가족이 더불어서 해외여행을 가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결혼해가지고 내가 매년 해외 보내줄게 해가지고 10년째 해외를 못 간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느 레벨만 되면 매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여러 번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게 되더라고요. 억대 연봉이 되고 그 느끼는 김종기 느낌은 이런 거예요. 1999년에 제가 이제 1억 3,700 정도 연봉을 받았는데 연말에 뭐 5,300인가 일시불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합쳐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때 느낌이 어떠냐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이 아메의 속성상 이 돈이 내년에도 나오고 5년 후에도 나오고 10년 후에도 나오고 100년 후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많이 나와서 좋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와 억대 연봉이 됐어. 아마 그런 느낌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우와 이런 돈이 매년 나오는 거잖아. 응? 이게 뭐 5년 후에도 나오고 10년 후에도 나오고 뭐 50년 후에도 나오는데 내가 지금부터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이거 그 다음 해에도 나오는 거 못 받고 죽을 수 있잖아.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이 아메이의 수입이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월급 같으면은 내년 나오고 내가 은퇴하고 나면 제로가 되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제로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급변하는 100세 시대에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한데 버니 산세는 100살까지도 아메이를 했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네 번째 마지막에 보상인데 리워드. 보상이란 1년에 주고받는 행위를 말하는데 보상은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고 어떤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 공로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메이 보상의 특징은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약속. 예. 그러니까 약속을 절대 저버리지 않아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노력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보상이 평등해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노력 많이 한 사람은 보상을 많이 주고 노력 적게 한 사람은 보상을 적게 주죠. 그래도 보상을 적게 줘도 공산주의보다 잘 살죠. 지금 결과적으로 자본주의는 개인 노력을 최대한 인정해 주는데 그건 뭐냐면 개인들의 잠재 있는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나만이 북한의 몇십 배 잘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못 사는 사람들의 평준화가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게 해가지고 그 잘 사는 사람들의 부가 또 못 사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치드 부상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미국에서 제일 좋은 차가 이제 캐딜락인데 여러분들은 캐딜락 타고 다니는 사람을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이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창출해 주느냐. 그분들이 그 차를 사는데 돈을 쓰지 않으면 그 차는 그냥 그 돈을 그냥 은행에 잠자 있을 거고 그러면 일자리는 생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아메이는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약속을 지켜요. 그리고 보상을 통해 함께 성장해 가는데 정말 약속을 잘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00세 시대 평생 수입과 직업으로 아메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메는 이제 약속도 지키지만 소비재 사업, 생필품 사업 매년 이렇게 사용해서 없어지는 거 시대의 변화와 무관하죠.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니까 거기에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런데 우리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치약이니까 작은 보상에 시작해서 저도 뭐 처음에는 뭐 6천 원, 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억대 연봉이 됐잖아요. 큰 보상을 이룰 수가 있고 매년 자격을 취득하면 유지하면 해외여행의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 개인이 이루어놓은 결과를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고요. 아멘은 누구나 자유롭게 시작하여 가족들의 경제적 미래를 보장받고 희망적이고 가슴 설레는 미래를 꿈꾸며 무한대의 재정적 성취에 도전할 수 있는 사업의 기회예요. 그래서 나이가 60이어도 희망이 있고 꿈이 있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삶의 보람이죠. 예, 그래서 만약 내가 뭐 은퇴를 해서 그런데 갈 곳도 없어, 또 수입도 안 나와, 또 일을 하고 싶은데 채용도 안 해줘.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예, 지위도 없어지고. 예, 그런데 아메이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한 그 포지션을 유지시켜주고 평생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 더 높은 그런 핀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죠. 그래서 100세 시대 평생 수익과 직업으로 아메이가 최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메이의 비전은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fe라고 그러는데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모든 사람 앞에 성공을 꿈꾸는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가 성공을 꿈꾸는 자영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이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메이의 또 다른 아메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자본으로 무경험자도 부업으로 가능하고 진입장벽이 없고 나이, 성별, 학력, 재력, 종교, 인종 등과 무관합니다. 단 그 법이 있어요. 학생 안 되고 교수 안 되고 공무원 안 됩니다. 그리고 만 20세부터는 이제 회원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싱킹 빅은 어떻게 시작했느냐, 싱킹 빅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덱스트에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누군가를 이제 전 세계를 다 뒤져봤더니 미국의 덱스트 예거가 그때 당시에 제일 큰 그룹을 갖고 있고
제일 크게 성공하고 있고 제일 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이제 덱스트 예가의 그 시스템이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성공의 시스템을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그룹입니다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성공의 큰 가르침은 성공 시스템을 복제하는 것이고 성공자의 가르침을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룹의 가장 근본이에요. 이 두 분인데, 이 두 분이 이제 책 첫 페이지에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은 사업 설명회 하는 게 있고, 또 테이프 있고, 또 미국 국기가 있고, 또 리치와 제이 사진이 있고, 우측에 넥스트 버디 얘가 사인 받아 놨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밀캡이 있고, 그리고 책 한 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쇼도 플랜이 중요하고 음원을 듣는 게 중요하고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아메리칸 웨이, 미국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징인데, 저는 이분이 성공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이너들의 개념을 조금 이제 제가 아는데, 그 수백만 권의 책 중에 이 책을 여기다 뒀다는 것은 아메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아메이의 가장 핵심적인 책이라는 거죠. 아메이 사업을 하는데, 엄청 많은 책이 있네. 뭐 성경도 있고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Thinking Big이라는 걸 여기다 갖다 놓은 거는 뭔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책 이걸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더 매직 어브라는 것은 너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였고 그냥 Thinking Big 큰 글씨라 이렇게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룹 이름을 짓자고 할 때 제가 우리 리더들한테 Thinking Big이 어떠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좋다 해가지고 Thinking Big 뭐 월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큰 생각의 세상 뭐 세상을 크게 생각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Thinking Big이라고 처음에 지은 그 원래의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그 다음에 이제 번역돼서 한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기 시작했죠. 이거는 프로파일의 석세스인데 이걸 한 장을 넘기면 바로 방금 그 앞 페이지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는 덱스트 예가의 성공 스토리가 나와 있고요. Don't let anybody steal your dream이라고 해서 당신의 꿈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라 이제 그런 걸 이 사람이 설명 많이 했고 보면은 이 success is the progressive realization of a worthwhile dream이라고 해서 가치 있는 일의 점진적인 성공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의 점진적인 성취 성공 그러니까 3%, 6%, 9%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거 가치 있는 꿈,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파일의 석세스라고 그래서 여기 직업군이에요. 근데 여기 직업군 중에 홈메이커는 이제 그 주부들이고요. 에듀케이터는 이제 교육자예요. 미국에서는 교육자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직업군이 많은데 교육자들이 제일 많이 성공했어요. 숫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홈메이커 그래서 이제 주부님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기 있는 리더들이 이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제 텍스트 예가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서 하자 그랬더니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이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고 반대를 좀 했어요. 왜 우리도 잘하고 있는데 뭐 하려고 우리가 그런 거 배워서 하느냐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그때 회의에서는 이제 제가 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플랜을 짜가지고 덱스트 예가 펑션이 아리조나 피닉스에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에메랄드 그때 당시에 우리 싱킹빌의 에메랄드 이상 모든 사람이 이제 초대돼서 이제 거기 간 거죠. 초대된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돈을 들여서 저희가 이제 돈이 있었는데 그 돈으로 이분들은 이제 부부당 한 조씩, 그러니까 한 명씩, 그러니까 부부당 한 명씩 해가지고 대표로 해서 이분들이 한꺼번에 다 간 거예요. 가가지고 목, 금, 토, 일, 그러니까 4일 동안 우리가 이제 그 펑션을 구경한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미팅도 받고 리더들 미팅도 받고 SP 미팅도 받고 펑션도 보고 그걸 다 보면서 거의 뭐 100%가 이 시스템을 우리가 따르자, 우리가 같이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했어요. 여기에 동그라미에 그려져 있는 사람들이 맨 밑에가 이제 왼쪽에 저고 우측에 이제 김학순 사장님, 맨 이쪽에 왼쪽이 김기분 사장님이고, 그 다음에 김복은 사장님, 그 마지막 우측에 이제 최양진 사장님 이렇게 있네요. 지금 현재 우리, 싱킹비에서 같이 하고 있는 리더들이죠. 이분들 다 지금 잘 성공해서 아미 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 사무실이 없어서, 이 백마 부동산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저기, 강남 구반포에 가면은 백마 부동산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지금 물려받아서 하고 있고, 예, 이 가업을 물려받아서 아들이 성대 상대 나와가지고 좋은 회사 다니다가, 예, 부동산 중개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기 아빠하고 같이. 근데 처음에 이제, 어, 제가 정학수사장님을 이제 초대를 했죠. 이제 여러 명 초대했는데 그 중에 정학수사장님 한 명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보시면 그 회사 그림하고 그 밑에 이제 이게 액자가 있거든요. 이 액자를 이제 구경시켜주고 또 이제 데모도 보여주고 소도 훈련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This is 아메이라는 그런 그 비디오 테이프도 주고 아메이의 기적이라는 일본 번역책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서 이렇게 사람이 늘어났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김종규, 정학수, 김기범, 이선미, 박수경 이렇게 5사람은 아메를 했고 4명은 아메를 안 했어요. 그런데 아메를 한 사람들은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크라운 에미스 다 됐고 아메 안 한 사람은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는 막 능력이 막 차이가 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매직 싱킹이 한국에 번역돼서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 책 강추합니다. 여러분들 이 책 꼭 한 번씩 필독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성공의 크기는 지능의 크기보다 생각의 크기로 결정된다고 했어요. 생각의 크기. 그래서 생각을 크게 가져라. thinking big. 한계를 스스로 만들지 마라. 예,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어떤 내가 해왔던 그런 걸로 자꾸 한계를 두는 것 같아요. 크게 생각하는 것들의 마술이라고 해서 몇 분들의 이렇게 좋은 멘트가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다윗은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 메머스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이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밀턴은 마음은 지옥을 천국으로 혹은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셰익스피어는 선과 악을 만드는 마음이 없다면 선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시작은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크게 생각하라. 그러면 당신은 더 큰 삶, 즉 행복, 사랑, 부, 친구, 존경, 성취 등 모든 것이 더 커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돈도 안 들어가는 건데 생각 크게 해서 이런 것을 더 크게 얻으면 너무 좋겠죠. 그게 우리 그룹의 모토입니다. 스팅킹 빅에 이제 크게 생각하는 3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빅 드림, 빅 비즈니스, 빅 석세스 이렇게 3단계가 있어요. 큰 꿈을 가지면 큰 사업을 할 수 있고 큰 사업을 성취하면 큰 성공을 이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빅 드림은 어떤 뜻이냐 이런 거예요. 신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쓰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능력이 있어. 잠재 능력이 우리는 모두 다 잠재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항시 무브업시키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꿈꾸는 능력을 주셨다면 꿈을 이루는 능력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꿈만 꾸고 그걸 노력을 안 하니까 그 능력이 쇠퇴되는 거죠. 꿈의 크기는 외형의 크기가 아니라 내면을 원하는 크기인데 행동의 크기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연봉 억대를 꿈꾸고 아메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50만 원인데 5년 정도 지나서 회사를 계속 다닐 건데 추가로 50만 원 정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와이프의 간섭받지 않고 그런 돈이 저에게는 얼마나 저에게 힘을 주고 움직이게 하겠어요. 그러한 게 큰 꿈이라는 거예요. 외형이 큰 게 아니에요. 외형이 큰 게 아니라 나의 동기가 되는 거, 나를 모티베이션 할 수 있는 거,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부딪혔을 때 그걸 이기게 하는 힘, 그거를 끌어내주는 게 큰 꿈인 거죠. 꿈에 대해 실천하는 행동이 없다면 꿈이 없는 것이고 한 발 한 계단을 도전하는 것, 그게 꿈의 실천하는 거죠. 꿈과 목표 그리고 구체화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일매일 적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사업은 뭐냐? 큰 사업은 현대대우, 현대, 삼성, 이런 게 아니라 100세 시대의 큰 사업이란 망하지 않고 평생 수입이 보장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현대같이 큰 기업을 운영하면 좋죠. 근데 그거는, 아무나 그건 되는 거 아닌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평생 수입이 보장되는 일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메이잖아요. 이게 저는 빅사업이라고 해요. 빅사업. 예, 큰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노동 수입은 평생 보장이 어렵죠. 시스템이 구축된 인쇄 수입을 만들어야 하는 게 큰 사업이라고 하고, 시스템은 스스로 작동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리, 피지컬리.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수 없어. 그래도 그 시스템은 작동해야죠. 근데 내가 치매가 걸려서 그래도 이 시스템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건 시스템이 아닌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아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이아몬드가 됐어. 그리고 내 그룹에 다이아몬드가 있어.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 그분이 스스로 그 그룹을 계속 팽창해 가면 내가 치매가 걸리든 내가 나이가 많아서 뭐 은퇴를 하든 전혀 관계없이 그 그룹은 계속 커지면서 내 수는 계속 늘어나겠죠. 이게 바로 아메이의 시스템이고 스스로 작동하게 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근데 뭐 3%에서는 그게 작동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작동될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그 레벨까지는 우리가 계속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필요하다면 노년에 지속성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심해가 오면 어렵겠죠. 시대가 또 막 변해. 그래서 막 도저히 변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식장도 자꾸 바뀌어. 막 자꾸 그 젊은 사람의 입맛으로 자꾸 바뀌어. 그러니까 그걸 일반 사람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IT도 엄청 빨리 바뀌어. 그러니까 그것도 나이가 들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40살에 은퇴하라고 하거든요. 40살에 은퇴해서 다시 재교육 받아가지고 또 20년을 더 근무하고 또 60대 은퇴해서 다시 재교육 받아서 다시 또 60세에 또 20년 하고 그래서 3부작을 하라 지금 일본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40세가 되면은 그게 너무 이렇게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그 40세가 현재 기술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젊은 사람에게 맡기고 40대는 40대에 맞는 또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또 하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생필품 사업 치약은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치약 사업은 세상이 안 바뀌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0년 지나서 치약이 뭐 다른 걸로 바뀌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생필품 사업 이런 게 시대의 급변에서도 저항성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업 중 하나죠. 아메는 정말 이런 걸 생각하면은 복을 타고난 겁니다. 근데 아메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메 좀 몇 명 이렇게 전하다가 그 거절받았다고 거기서 관두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아메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러지 않나 참 안타깝죠. 큰 성공이라는 건 뭐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죠. 근데 건강이 나빠. 그러면 안 좋죠. 그죠? 예, 근데 건강하면서 돈도 많이 벌어. 근데 또 친구가 없어. 그럼 외롭죠. 근데 친구도 많아. 너무 좋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이걸 저는 빅석세스를 막 현대같이 그렇게 크게 성공하는 성공이 아니라 종합 성공, 토탈 성공. 저는 이제 토탈 성공을 빅성공이라고 해요. 근데 큰 성공이란 종합 성공을 의미하는데, 즉 시간도 좀 자유롭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100세 시대에 친구도 많고 일시적이 아닌 평생 지금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이 보장되는 성공. 이걸 우리는 빅석세스를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게 암에 있잖아요. 큰 성공이란 누군가를 도와 그 스스로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같이 성공하는 성공이고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fe. 100세 시대에 평생 일궈놓은 업적이 쌓여서 자녀들에게 상속되고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성공. 미국은 지금 4대, 5대까지 상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백만장자의 성공 자세는 우리 리더 자세 쪽에서 나오니까 거기서 하면 되는데 긍정적인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장 기본으로 깔고 백조의 자세는 믿음의 뿌리를 이제 발은 막 움직이는데 백조는 또 굉장히 이렇게 우아하잖아요. 그게 암의 자태라고 보시면 되고 스폰서 예우하시고 파트너 자영사업가 인정하시고 더치페이 하지마 원칙, 팀워크나
관계에서 부정적인, 즉 부정적 크로스라인 금전거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묻지마 원칙, 편견이나 리더십을 해치는 것, 즉 나이, 학력, 정치, 종교, 고향 이런 것들은 백만장자의 성공자의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에서 복제의 힘이 10년 동안 이루어진 에너지 파워거든요. 이런 것도 잘 여러분께서 믿으시면 되고요. 제가 크라운 됐을 때 사진이고 마지막으로 성공자의 성공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가 힘들 때, 코로나가 번창할 때, IMF가 올 때, 언론이 비방을 할 때, 아메에 대해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 비싸다고 생각할 때, 판매를 못한다고 할 때, 말을 못한다고 할 때, 돈이 없다고 생각할 때,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할 때, 이에 모든 이유를 극복한 성공자가 인정과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성공자의 노하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은 것을 그 어떤 때에, 그 어떤 레벨에 이걸 겪어요. 근데 그거는 스쳐가는 단계지, 그것 때문에 내가 포기할 단계는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We can do it.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메이. 성공한 삶의 비밀은 끝 없이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Give a lot. 그래서 흉년에 한 마을의 지주가 소작인들에게 막 퍼졌어요. 그런데 그 마을은 계속 흉년일 때도 사람이 안 떠나고 풍년일 때 더 이제 수확을 많이 했는데 그 지주가 좀 이제 안 좋은 사람은 흉년 때 소작인들에게 막 땅을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소작인들이 땅도 없고 뭐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산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산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는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그 지주는 망했다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흉년 때 소작인들에게 많이 베푸는 지주, 그 사람은 더 많이 성공했다 이제 그거죠. 그게 우리가 나눔의 파워라고 하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승객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종규 사장님께서